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치는 이 모든 이야기는 남편의 교통사고부터 시작됐어요. 저는 윤선아이고 올해 59세입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작은 도예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30년 넘게 흙을 만지며 그릇을 빚어왔죠. 남편 강태호는 65세로 중소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2023년 11월 15일이었습니다. 태훈이가 부산 출장을 가는 날이었어요. 여보, 2박 3일이니까 걱정하지 마. 조심해서 다녀와. 비 온다니까 운전 조심하고. 알았어. 큰 계약 따오면 여행 가자. 태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나갔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날 밤 10시쯤이었어요.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강태훈 씨 부인이신가요? 네, 맞아요.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와주세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죠. 하지만 병원에는 태훈이가 없었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차량이 해안가 절벽에서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그럼 사람은요? 차는 인양했지만 운전자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경찰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오후 8시경 폭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혹시 살아있을 가능성은요? 수색을 계속하고 있지만 바다 상황이 좋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3일 동안 해경이 수색했지만 태훈이는 찾을 수 없었어요. 결국 경찰은 실종해서 사망으로 처리했어요. 부인, 장례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어요.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아들 강민수가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33세로 서울에서 IT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며느리 이지은은 30세로 대학병원 간호사예요. 엄마, 힘내세요.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신 걸까? 시신이 안 나왔지만 그 상황에서 살아남기는 어려울 거예요. 민수도 많이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지은이도 위로해줬어요. 어머니, 저희가 있잖아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태훈이는 수영을 잘했거든요. 정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49제를 지내기까지 7주가 흘렀어요. 그동안 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지냈죠. 도예방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흙을 만져도 태훈이 생각만 났거든요. 여보, 언제 돌아올 거야? 혼자 중얼거리며 지냈어요. 49제 날이 됐어요. 친척들과 지인들이 모두 모였죠. 제단 앞에 태훈이 영정사진을 놓고 절을 올렸어요. 웃고 있는 태훈이 사진을 보니 눈물이 또 나왔어요. 형부, 좋은 곳에서 편히 쉬세요. 태훈이 동생들도 와서 절을 올렸어요. 제사상에는 태훈이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차려놨어요. 북어국, 나물, 정 같은 것들이죠. 아버지,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민수가 정중하게 절을 올렸어요. 지은이도 함께 절을 했어요. 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모든 절차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태훈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는데 갑자기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이 떴어요. 태훈이 핸드폰이었어요. 사고 후에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화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당신 남편이 살아있어요. 발신자 번호를 확인했는데 더 충격적이었어요. 태훈이 본인 번호에서 온 문자였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얼른 핸드폰을 감췄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혹시 태훈이가 정말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일까요? 제사가 끝날 때까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에야 핸드폰을 다시 꺼내봤어요. 문자는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꿈이 아니었어요. 당신 남편이 살아있어요. 이 문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수와 지은이를 불렀어요. 어젯밤 받은 문자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뭔 일이세요, 어머니? 이것 좀 봐라. 핸드폰을 내밀며 문자를 보여줬어요. 민수가 화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이건 전파 오류일 거예요. 전파 오류? 네. 가끔 이런 일이 생겨요. 시스템 오류로 과거 메시지가 다시 오거나 하는 거죠. 지은이도 동조했어요. 어머니, 민수 말이 맞아요. 요즘 스팸 문자도 많고요. 하지만 아버지 번호에서 왔잖아. 그런 것도 조작할 수 있어요. 사기꾼들이 쓰는 수법이에요. 민수의 반응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어요. 엄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혹시라도가 어디 있어요? 경찰도 확인했잖아요. 지은이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 슬퍼서 이상한 걸 믿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정말 아버지가 살아계신다고 생각하세요? 두 사람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걸까요? 일단 확인해 보면 안 될까? 뭘 확인해요? 문자 발신 위치라든지. 엄마, 그만해요.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민수가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집착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 우리도 힘들어요. 아버지 잃은 것도 슬픈데 엄마까지 이상한 소리 하시면 저는 당황했어요. 아들이 왜 이렇게 냉정하게 구는 걸까요? 민수야, 엄마는 그냥. 엄마,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는 죽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지은이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상담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트라우마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대요. 두 사람이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알겠다. 내가 이상한 거구나.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거요. 그날 밤 저는 혼자 태우니 핸드폰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통화 기록, 문자 기록, 위치 서비스까지 모든 걸 확인해 봤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사고 당일인 11월 15일 오후 8시 이후에도 위치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사고는 8시에 났는데 8시 30분, 9시, 9시 30분까지 위치가 찍혀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위치가 바다가 아니라 내륙이었다는 거예요. 강원도 어느 작은 마을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바다에 빠진 사람의 핸드폰이 어떻게 육지에서 신호를 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주소를 메모해 뒀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위치 추적 결과 이상한 게 있어.
엄마, 또 그 얘기예요? 아니야, 정말 이상해. 아버지 핸드폰이. 엄마, 그만하세요. 민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요? 정말 지긋지긋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민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잘못한 게 아니라 너무 집착하신다고요. 집착이 아니라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의심은 무슨 의심이에요? 경찰 조사도 끝났는데. 민수의 반응이 너무 과격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죠. 알겠다. 엄마가 이상한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더욱 확신했어요.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거리요. 그래서 저는 혼자 그 주소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이틀 뒤 저는 강원도 그 작은 마을로 향했어요. 차로 3시간 거리였죠. 산골 마을이었어요. 집들이 듬성듬성 있고 조용한 어촌 마을이었어요. GPS에 찍힌 주소를 찾아갔어요. 낡은 단독주택이 하나 있었죠. 마음이 두근두근했어요. 정말 태훈이와 관련된 단서가 있을까요?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안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강태훈이라는 사람 아세요? 문이 조금 열리더니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강태훈? 혹시 당신이 그분 아내인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태훈이를 아시는 것 같았거든요. 네, 맞아요. 혹시 제 남편을 보셨나요? 할머니가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저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들어오세요. 할 말이 있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할머니가 차를 끓여주셨어요. 저는 최순자라고 해요. 78세예요. 안녕하세요. 당신 남편분 말씀이시죠? 네, 혹시 어떻게 아세요? 순자 할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한두어 달 전쯤이었어요. 밤에 바닷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나가봤죠. 어떤 소리요? 사람이 물에서 헤엄치는 소리였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한 남자분이 바닷가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 남자가, 네, 당신 남편분이에요. 차량 추락 사고에서 가까스로 헤엄쳐 나오신 거였어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말 태훈이가 살아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어디 계세요? 여기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 뭐요?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기억을 잃으셨어요. 할머니의 말에 온몸이 떨렸어요. 순자 할머니가 저를 안쪽 방으로 안내했어요. 조용히 들어가세요. 놀랄 수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말 태훈이가 있었어요. 많이 야위었지만 분명히 제 남편이었어요. 여보, 저는 달려가서 태훈이를 안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태훈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누구세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여보, 나야. 선아야. 선아? 태훈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를 정말 모르겠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당신을 알아야 하나요? 눈빛이 완전히 낯설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눈이 아니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설명해 주셨어요.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기억을 잃었어요. 자기 이름도 기억 못해요. 기억이 전혀 없다고요? 네.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살아있다는 기쁨과 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럼 사고는 기억해요? 그것도 전혀 기억 못해요. 깨어났을 때부터 여기 있었던 것만 알아요. 태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제가 당신을 알아야 하는 건가요? 당신 아내예요. 아내라고요? 네, 40년을 함께 살았어요. 태훈이가 머리를 감싸며 괴로워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저는 태훈이 손을 잡았어요. 예전처럼 따뜻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하면 돼요. 정말 제가 당신 남편인가요? 당연하죠. 하지만 태훈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살아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많아졌어요. 태훈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민수와 지은이에게 알려야 할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두 사람의 반응이 너무 과격했거든요. 그날 밤 태훈이 서류를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생명보험 증서였는데 수익자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수익자였는데 지은이로 변경되어 있었어요. 변경 일자를 보니 사고 3개월 전이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보험금이 3억 원이었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태훈이가 왜 며느리를 수익자로 바꿨을까요? 다음 날 보험회사에 전화해 봤어요. 보험 수익자 변경 건으로 문의드리는데요. 고객님 성함과 증권번호 말씀해 주세요. 확인 결과 정말 지은이로 변경되어 있었어요. 혹시 변경 신청을 누가 했는지 알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오셨어요. 가족분과 함께요. 가족이요? 네, 며느리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지은이가 태훈이를 설득해서 수익자를 바꾼 거였어요. 그리고 사고가 일어났고 두 사람은 제가 태훈이를 찾는 걸 극구 말렸어요. 혹시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닐까요? 저는 직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요. 민수와 지은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태훈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직 알리지 않기로 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을 때까지는 비밀로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태훈이를 매일 만나러 갔어요. 순자 할머니가 허락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죠.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태훈이는 여전히 저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조금씩 친근해지고 있었어요. 혹시 뭔가 떠오르는 기억이 있나요? 가끔 단편적인 이미지들이 떠올라요. 어떤 이미지요? 누군가와 싸우는 모습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누구와 싸웠던 것 같아요? 젊은 남자였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혹시 민수와 싸웠던 기억일까요? 다른 기억은 없어요? 여자 목소리도 들렸어요. 보험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은이 얘기인 것 같았어요. 며칠 더 지나자 태훈이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회사 지분 문제로 누군가와 말다툼을 했어요. 지분 문제요? 네. 아들이 회사를 물려받고 싶어 했는데 저는 반대했어요. 왜 반대하셨어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민수가 아버지 회사를 빨리 물려받고 싶어 했구나 싶었죠. 그리고 며느리가 계속 보험 얘기를 꺼냈어요. 어떤 보험 얘기요? 수익자를 바꾸라고 했어요.
세금 문제 때문이라면서요. 점점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 당시 기분이 어떠셨어요? 뭔가 압박받는 기분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계속 요구하니까요. 태훈이의 기억이 돌아올수록 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민수와 지은이가 의도적으로 태훈이를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확신 말이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태훈이 차량을 조사해 봤어요. 보험회사에서 폐차된 차량을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블랙박스는 복구 가능한가요? 심하게 손상됐지만 일부는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뒤 블랙박스 영상을 받았어요.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사고 직전 상황을 볼 수 있었어요. 태훈이가 전화를 받는 모습이 나왔어요. 여보세요? 민수야?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부산 가는 길이야. 급한 일이 생겼어요. 잠깐 돌아오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인데? 회사 일로 지금 당장 만나야 해요. 태훈이가 고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알겠다. 돌아갈게. 그 후 태훈이가 유턴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사고 지점이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었거든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였어요. 이제 확신했어요. 민수가 거짓말로 아버지를 유인한 거라고요.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보험 수익자 변경 서류, 블랙박스 영상, 핸드폰 위치 추적 결과까지요. 그리고 민수와 지은이를 불러냈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 두 사람이 와서 앉았어요. 사실 너희들에게 말할 게 있어. 뭔데요? 아버지가 살아계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아버지는 사고에서 살아남으셨어. 그리고 너희들이 한 일도 다 알고 있어. 민수가 당황하며 일어났어요. 엄마, 또 이상한 소리를.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태훈이가 들어왔어요. 안녕, 민수야. 민수와 지은이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기억을 되찾은 태훈이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아버지, 어떻게?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놀랐지? 나도 놀랐어. 태훈이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완전히 기억을 되찾은 상태였어요. 아버지, 저희는 정말. 지은이가 변명하려 했지만 태훈이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만해. 다 들었어. 뭘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너희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말이야.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됐어요. 아버지, 오해예요. 저희는 오해가 아니야. 보험 수익자도 바꿨고 나를 거짓말로 불러내서 사고가 나게 만들었잖아. 모든 증거를 제시하자 두 사람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아버지. 지은이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어? 3억 원이 그렇게 필요했니? 저희도 생활이 어려워서 생활이 어렵다고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는 거야? 태훈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민수도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나를 죽이려 했는데? 저는 지켜보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낳아 기른 아들이 이런 짓을 했다니요. 결국 경찰에 신고했어요.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수사 결과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어요. 민수와 지은이가 몇 달 전부터 계획한 일이었어요. 빚이 많아서
보험금이 필요했던 거였죠.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희는 피해자로, 민수와 지은이는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어요. 피고인들은 보험 사기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가 공소장을 읽었어요. 피고인 강민수는 친부를 거짓말로 유인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했고, 피고인 이지은은 보험금 수취를 위해 공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나왔어요. 두 사람이 태훈이의 사망을 확신하고 이미 보험금 신청 준비까지 해뒀다는 거였어요. 피고인들의 행위는 계획적이고 악질적입니다. 검사가 강하게 처벌을 요구했어요. 최종 판결에서 민수는 징역 12년, 지은이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들의 행위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극악한 범죄입니다. 판사가 엄중하게 말했어요. 법정에서 나오는 길에 민수가 저를 불렀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진심이에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거든요. 그 후 저희는 이천으로 돌아와서 조용히 살기 시작했어요. 태훈이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어요. 기억도 모두 돌아왔고요. 여보, 정말 고생했어. 당신을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도예방에서 함께 흙을 만지며 그릇을 만들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이제 정말 둘이서만 살자. 그래, 가족이라고 다 믿을 수는 없다는 걸 배웠어. 가끔 민수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요. 용서해달라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아요. 어떤 일은 용서할 수 없거든요. 대신 태훈이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진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 말이에요. 순자 할머니도 가끔 놀러 오세요. 태훈이를 살려준 은인이시니까요.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다행이야. 가족은 소중한 거니까.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가장 강한 증거는 사랑에서 오는 집념이라는 걸요. 제가 태훈이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저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거예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은 거니까요.